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황소개구리 증권사관학교 오신 분 환영합니다. 벌써 이제 네 번째 시간이네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흘러서 네 번째 이게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한테 의미 있는 시간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번 주에 했던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 사항들 좀 다시 한 번만 해줄 수 있겠냐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매를 하기 전에 준비 사항 같은 거 이렇게 몇 가지 다시 포인트를 잡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제가, 주점에서, 많이 했듯이, 급등주 매매, 그 다음에 거래량, 이런 부분, 숨어있는 그 전략, 그 차트에 들어있는 심리대를 이렇게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딱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랬습니다. 전 주식하기 전에, 매매 기준, 매매 대응, 그 다음 매니지먼트, 이 세 가지 요소만, 몸에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의 매매 기준이 뭔지, 라는 부분을 정확히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매매 대응 내가 테크니컬적인 부분에서 얼마만큼 숙달돼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수익 난 금액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 세계적인 세 가지 요소를 체계적으로 습득을 하신다면 정말 성공적인 재테크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번 주에 했었던 내용 중에 시장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체크 좀 더 해줄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셔서 약간 더 볼게요. 한 번 더 체크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내일 이제 시장이 열립니다. 오늘 시장 끝났죠. 근데 밤에는 항상 시장이 운영되고 있어요. 글로벌 시장, 미국, 유럽. 이렇게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야간 선물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에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전으로 체크해야 될 거는 글로벌 시장들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유럽은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유가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다음에 환율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면 내가 시장에 어떻게 오늘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한 매매 대응이 머리에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볼 때는 아침에 8시 정도에 이제 주식을 시작할 때 미국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침에 시초가를 형성할 때, 지수의 시초가를 형성할 때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밤에 야간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이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서 아침에 종합지수 시가가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예측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새벽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투자자별 보면, 기관, 외국인, 개인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여러분들이 내 주식이 대형주인데 대형주는 아침에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예측을 하면서 대응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장 시작하기 전에 챙겨야 할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챙겨야 될 게 뭐냐면 그다음에 뉴스입니다. 뉴스.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생선, 로보스타라는 생선을 가지고 있어요.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밤에 이제 우리가 장 끝나고 이후에 정보의 홍수에서 로보스타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뉴스가 있는지, 이슈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가져야 됩니다. 내 종목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선이 시장에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기본적인 이런 습득을 하셨으면 종목을 지키는데, 내 수익을 지키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사전 준비 사항이 끝났다라고 하면 어떤 거를 하냐. 이렇게 보면 HTS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HTS 화면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전업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전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지금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전업하시는 분이 계시면, 매매를 하시는 분을 전업 투자라고 얘기하시죠. 이렇게 보면, 항상 체크해야 될 거는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급 상태, 오늘 돌아오는 외국인들이 얼마큼 샀는지, 그 다음에 기관들이 얼마큼 매도를 했는지, 그 다음에 투시는 얼마큼 샀는지, 이 부분, 전체적인 수급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야, 오늘 시장은 이랬었다, 저랬었다. 그래서 내일은 어떨 것이다. 오늘은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니까,
오늘은 안정적으로 움직이겠다. 또한 선물도 이렇게 많이 매수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늘은 시장이 빠지진 않겠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내일 시장은 어떨 거라는 걸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측이라 하죠. 주식은 예측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측 다음에 뭐냐? 더 중요한 거는 대응입니다. 대응입니다. 왜? 예측은 빗나갈 수가 있어요. 사람인지라 빗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예측이 빗나갔다 하면 빨리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측을 않고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벌써 마이너스 손실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측을 해야 됩니다. 내일은 이럴 것이다. 오늘은 이럴 것이다. 근데 내가 생각했던 예측대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렇듯이 이렇게 모니터 한쪽에는 항상 시장을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세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이제 아침에 이제 시장이 흘러갑니다. 이렇게 딱딱 흘러갑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내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항상 일봉을 만들어 놓고 일봉을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일봉을 차트를 켜놓고 그 다음에 1분봉,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20분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0분봉 보면 1시간에 캔들이 3개가 만들어지는 게 20분봉이죠. 60분이죠, 1시간에. 그러니까 캔들이 3개를 만들어줘요, 1시간에. 그래서 주식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3차를 되게 좋아한다. 자, 3저점, 3고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3저점을 만들고 3고점을 만들어서 주가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3개의 봉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판단.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에 맞는 3개의 봉을 저는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매매를 할 때는 20분 봉을 되게 중요시 생각합니다. 왜? 3개의 봉을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3개의 봉을 판단하는 이유는 주식은 3자를 좋아한다. 3일 빠지면 기술적 반등이 들어옵니다. 3일 올라가면 하루가 조정을 줍니다. 그래서 3적 1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적 1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번 올라가면 하루는 쉬어요. 그 다음에 3일 빠지면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희한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3%에 대한 심리 영역대가 가장 강합니다. 주식은 아침에 동시효과에 3% 이상 시작하면 33%대는 사람들이 되게 팔고 싶어 합니다. 3%대. 그 다음 몇 프로로 가냐면 6%대. 여러분도 되게 많이 경험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3%대 주가가 막 움직입니다. 이렇게 잠바동이 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면 6% 갑니다. 6% 가서 또 한 번 파는 사람 심리대에서 6%대 이제 두 번째 3%에서 기다리신 분은 6%에 분명히 팝니다. 그 다음에 6%에서 기다린 분은 9%까지 올라갑니다. 9%부터는 어느 영역이냐? 이거는 흔히 얘기하는 상따의 존입니다. 상따. 여기서는 상따 친구분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상따라는 거는 뭐냐면 상한가만 매매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한가에서만 매매하시는 분이 있어요. 상따. 그래서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가게 되면 이 상따가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따가 들어오는 거는 이렇게 창구를 보면서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갑자기 10% 이상에서 최대 20만 주 이상이 물량이 싹 들어오는 창구가 발견된다. 그러면 상따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10% 이상부터는 상따의 영역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포지션을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현저가도 켜놓고 그 다음에 수급, 일별 외국인들과 기관이 산 수급을 체크를 해야 내 종목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분봉, 그 다음에 1봉, 그 다음에 20분봉을 켜놓고 매매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가를 봐야 됩니다. 호가는 뭐냐면 가격의 심리대입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창구, 어느 창구에서 어떻게 들어왔다 이거를 체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매도량이 많은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체결 강도까지 체크하는 게 내 종목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창을 하나 딱 켜놓고 매매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심 종목을 항상 넣어야 됩니다. 관심 종목. 내가 유익 있게 봤던 종목. 또 밤새 좋은 뉴스에 따라서 움직였던 종목.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이 핫한 종목이 뭐냐라고 하면 그 관심 종목에 이렇게 집어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집어 넣고
집어넣고 이렇게 흐름을 파악을 합니다. 이렇게 5개에서 6개를 놓고 바로 안 삽니다. 바로 안 사요. 왜 그러냐면 이거 사는 건 주체가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여기 매수 이렇게 사람이 주체가 이 가격에서 팔 거예요. 걸어놓고 이 가격에 살 거예요.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얘만의 흐름이 있어요. 이렇게 얘만의 흐름.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얘만의 흐름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친구만의 흐름이 있어요. 또 이 친구만의 흐름이 생겨요. 왜? 사람마다 성격이 있듯이 종목마다 다 자기만의 성격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급등을 해서 올라가는 친구가 있는가 반면에 어떤 친구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올라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계속 옆으로만 노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친구는 급등락을 하면서 올라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마다 사람이 하는 힘이라 사람에 대한 심리가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만의 성격이 있습니다. 얘는 항상 이렇게 움직여. 얘는 항상 이렇게 움직여. 그 다음에 얘는 되게 매매하기 힘들어. 얘는 까탈스러워. 그 다음에 얘는 노멀해. 얘는 차트대로 움직여. 얘는 차트대로 움직이지 않아. 얘는 호가대로 움직여. 그래서 호가를 보는 그런 것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호가를 보면 오늘 올라갈 건지 안 올라갈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에 가더라도 이게 강상인지 중상인지 약상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알아주시고 10% 이상 때부터는 상한가가 상따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 주가를 굳힌다. 이런 거를 아시면 여러분한테 참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 세팅하는 거는 뭐냐면 이 거래량을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전일 거래량부터 오늘이 얼마큼 붙었는지. 전일이 100% 거래량이 실렸어요. 근데 오늘이 110%가 됐다라고 하면 거래가 증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래가 증가되면서 캔들은 그날의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캔들은 그날의 에너지. 이따가 캔들을 보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날의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은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한가가 뜨 있는 종목들은 시장에 가장 핫한 트렌드에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거래가 빵빵 터져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내 종목이 갑자기 거래가 터졌어요. 그러면 이슈를 받은 겁니다. 이슈. 어떤 이슈가 있는지는 HTS나 그 다음에 정보를 서치해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다트에 들어가서 뭐 계약 공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찾아보면 거래가 빵 터질 때 이거는 내 종목은 이슈를 받고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렌드라고 하면 지금 이슈가 되는 이 종목인지 아닌지. 이슈가 되는 종목 중 거래가 빵빵 터져요. 왜? 수요와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거래가 빵빵 터집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식에 있어서. 캔들을 중요시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캔들은 그날 당일에 대한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더 중요한 거는 거래입니다. 수요와 공급. 시장 가격이 원리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차트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차트는 항상 내가 지킬 수 있는 심리, 사람들의 심리. 왜? 사람들이 만드니까. 그래서 차트를 보는 눈을 가지신다면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되게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항상 내 종목들은 HT에서 이렇게 켜놓습니다. 왜? 뉴스를 항상 내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딱 켜놓고 실시간으로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뉴스에 대한 부분을 항상 체크를 하다 보면 내 종목이 뭐 계약 공시가 나왔어. 아니면 뭐 모멘텀이 하나 나왔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항상 뉴스를 봐야 됩니다. 챙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한 면에는 뉴스, 종목에 대한 뉴스를 항상 켜놔서 뉴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 되십니다. 어쩔 때 보면 이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 뉴스 없이 주가가 쫙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정확히 1시간 후나 그날 이렇게 뉴스가 이렇게 딱 뜹니다. 그래서 차트를 만들고 뉴스가 떠요. 뉴스가 뜨고 차트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뉴스가 떠요. 거기다 보면. 뉴스를 띄웁니다. 왜 그러냐? 이건 원리입니다. 원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트가 만들어지는 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렇게 거래가 빵 터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찾아보면 뉴스가 나와 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매집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매집한다는 걸 눈에 보일 줄 알면 이거는 수익이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테크니컬 부분 기술적인 분석입니다.
기술적인 분석.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기본적인 분석은 누구나 알 수가 있어요. 왜? 다트나 회사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런 거를 보면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로머라는 거죠. 너무 러프하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차트를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회사가 실적이 좋은 거라고 알고 있으면 벌써 누군가가 사고 있습니다. 왜? 근데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안 오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사람들한테 소외받아서. 그래서 저는 기술적인 분석을 더 중요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맥락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한번 훑어봤거든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실시간으로 들어온 창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오늘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HTS에서 활용을 한다면 이렇게 CS 증권에서 오늘 맥컬리 인프라를 58,000주로 팔고 있어. 그래서 외국인 전체는 30만 주가 지금 내버리고 있어. SK 하이닉스를 메르린치에서 지금 8만 주를 체결했어. 그 다음에 총 오늘 200만 주를 매수가 들어왔네. 이거는 실시간으로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라인들을 챙겨 놓으신다면 바로 외국인들이 오늘 대량 매매가 어떤 게 이루어지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매를 보면 거래소와 코스닥을 프로그램 쪽에서 어떤 걸 많이 사는지 여러분들도 실시간으로 10초마다 올라오는 거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뭐 파라다이스가 지금 프로그램이 많이 돌고 있구나. 이렇게 거래소 체크를 하다 보면 이 종목이 지금 오늘 프로그램이 많이 돌고 있구나.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외국인 창구 어느 창구에서 어느 주식을 이렇게 많이 사는구나. 대우증권을 모건 스탠리에서 13만 주로 지금 체결했어. 오늘 총 외국인 전체 창구는 30만 주야. 이렇게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그 테크니컬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있는,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매매를 하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종목들을 체크할 수 있는, 이거는 너무 종목들이 많잖아요. 생선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내가 요리할 수 있어요. 이 생선들에 대한 좋은 것만 찾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검색신을 만드는 거는 HTS 보면 이렇게 조건식이라고 하죠.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서 종목을 다 피터를 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이런 자리대 5일의 신고가, 근데 60일 신고가, 20일 신고가, 그 외국인 기관 많이 사는 종목을 검색으로 만들면 검색 지정을 하다 보면 이 종목들만 빵빵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가지고 이제 종목을 발굴하는 겁니다. 이게 트레이더의 기본적인 체크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계좌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나는 펀드 매니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내 계좌를 내가 지키는 거니까 내가 사고 파는 건 여러분들은 내 계좌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나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라라고 하면 이게 주식에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쌓아간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여러분 계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사교실제까지 기술적인 부분,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실전이잖아요. 실전에서는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식 챔피언에서 제가 종목을 많이 갖고 왔었거든요. 근데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저 급등주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급등주를 하는 게 아니고 트렌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아있는 종목만 골라서 매매를 합니다. 살아있던 종목이 뭐냐면 절대 밑에 있는 죽어있는 종목은 안 합니다. 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게 보면, 최소한, 이평선은 보조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차트를 잠깐 볼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평선이라고 얘기들 하죠. 여기 보면 제가 빨갛게 이렇게 굵게 이렇게 해놓은 거는 이게 21평선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5일선, 21선, 61선, 121선, 200일선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흔히들 생각하기를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1선이 깨지면 이거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공식화 됐다고 하죠. 그 다음에 5일선이 깨지면 이거는 조정이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흔히들. 그리고 61선, 그 다음에 121선, 91선, 201선. 이게 정배열 구간에서, 시세를 내라고 이렇게 흔히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을지는 않아요. 정확히 맞을지가 않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차트를 보는데 여기 보면 21선이 깨졌어요. 이쪽 라인을 보면 여기에 보면 21선이 깨졌습니다. 그러면 이건 팔아야겠다. 이렇게 흔히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절대 팔면 안 됩니다. 왜? 더 중요한 거는 이쪽 거래입니다. 거래. 이 거래. 얘는 하루의 에너지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캔들은 에너지를 얘기하고 이평선은 보조 지표입니다. 보조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평선은 뭐라고 얘기하면 프라이스의 평균값입니다. 5일 동안 평균값을 종가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그 가격이 이평선입니다. 5일, 그다음 20일 가격, 60일 가격. 요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가를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보조지표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보조지표. 그래서 이 보조지표대로 주가가 움직인다면 정말 쉽겠죠. 21선 위에서 사면 무조건 수익이 나고 21선 팔면 무조건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 엇박자가 탑니다. 그 다음에 이 트렌드는 항상 바뀌어요. 공식화될 수 없다는 얘기죠. 21선 여기서 깨졌는데 여기서는 올라가야죠, 주가가. 그리고 손절을 해버려야죠. 손절을 하면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희한하죠. 이렇게 손절을, 사람들이 항상 얘기해요. 21선 깨면 안전벨트를 차고 이거는 큰일 났다. 사고 준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요즘 트렌드는 21선을 깨요. 깼다가 들어 올린단 말이에요. 왜? 이 트렌드가 계속 바뀌어요. 왜? 사람들이 정해된 공식이 이 틀에 박히면 그 트렌드는 깨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유연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기만의 유연성, 그 다음에 오픈 마인드. 이런 거를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21선에서 깨진다라고 해서 무조건 매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꼭 얘기해 드리고 싶었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거래량. 이 거래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항상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는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림자. 이 친구로 얘기했을 때로 보면 딱 보면 이쪽 라인, 이쪽 갑자기 이렇게 거래가 터집니다. 이렇게 매집이 들어옵니다. 이거 매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는 항상 티를 냅니다. 바닥에서 시그널이 나옵니다. 거래가 빵 터지든지 아니면 고점에서 거래가 빵 터지든지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고점에서는 거래가 막 터집니다. 그러면 주가가 마지막에 7분 능선에서 휘날리를 칩니다. 그 다음에 윗꼬리로 쫙 내려오거든요. 그게 뭐냐? 고점이라는 시그널입니다. 그때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뭐가 이루어지냐? 분산이라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분산은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고점에서 떨어지면서 살짝 빠지면서 살짝 반등을 줬다가 거래가 사사히 늘어납니다. 그랬다가 바닥 시그널 정도에서는 거래가 확 터집니다. 그러면 주가가 훅 빠지면서 다시 원사이클로 돌아갑니다. 이게 주가의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평선은 보조 지표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거래다. 거래가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근데 주가가 올라가려면 항상 거래가 뒷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뒷산이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이 뒷산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모든 종목들이.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오는 종목들을 보시면 뒷산이 항상 있어요. 매집이 들어왔던 흔적이 보이고 있는 종목들을 가져 나옵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제가 추첨해서 갖고 왔던 종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때 추천을 해가지고 수익이 꽤 많이 난 종목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뒷산은 우리가 급한 게 아니라 이쪽 매집했던 사람들이 더 급해요. 왜 그러냐면 빠지면 손해니까 주가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리 여기 뒷거래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아신다면 흔들리는 잔바람 이런 잔바람에서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 주가는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거래가 안 빠졌다? 그러면 흔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은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번 갖고 왔던 급등주의 종목 하나인 FTN을 살짝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왜 추천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모멘텀으로 아마 여러분들한테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던 종목으로 가지고 오늘은 포인트를 잡아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때 이 가격에서 제가 가져왔던 걸 기억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이 거래를 항상 중요시 생각합니다. 주가는 조정이 두 가지 조정이 있어요. 이렇게
가격을 내려트려서 조정을 주는 방법과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면서 에너지를 응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횡보 기간은 컴퍼스 이론을 항상 적용합니다. 저는 컴퍼스 이론이라고 얘기하죠. 컴퍼스 이론. 컴퍼스 이론은 뭐냐면 횡보한 만큼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횡보를 10일 많이 했다라고 하면 5일 정도는 주가가 레벨업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응축했던 힘이 터지기 시작하면 주가가 쭉 올라갑니다. 근데 이 기간을 카운트 될 때는 횡보한 날짜에 반비례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따가 제가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 종목을 갖고 왔었는데 이 종목을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앞산 이 포인트를 잡은 겁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줬습니다. 이렇게 포인트 이쪽 친구들이 매집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조정을 줬는데 얘는 기관 조정을 준 게 아니라 가격 조정을 줘요. 급등했던 종목들이 조정을 준다. 그러면 잘 보고 있으면 찬스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급등했던 종목들을 항상 옆에다 껴놓고 얘가 조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다시 라운드로 돌려서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포인트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가격을 다시 이렇게 빠진다 한들 이 가격을 한번 추라이 하는 게 주식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갖고 왔는데 이 가격을 갖고 온 이유는 정확히 이쪽 거래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없이 주가를 가격으로 눌러버렸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 이 종목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거 보면 와 이건 웬 찬스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쌍바닥을 잡고 그 다음에 저점을 올라가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차트 해석할 때는 이런 저점이 종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이 종목은 이 가격을 정확히 지키고 쏘아 올리겠구나라는 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항상 쌓아 올리기 전에는 어떤 시그널이 나오냐면 이 거래가 갑자기 줄거나 이 거래가 전일 거래보다 말도 안 되게 거래가 죽습니다. 그러면 다시 응축했다가 빵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시그널로 봤을 때 거래라는 걸 봤을 때 이렇게 바닥 시그널이 나올 때 씨 말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확실히 거래가 완전 죽었다라고 하면 주가는 빠지지가 않아요. 거래가 죽었는데도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매수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종가 부분에 탁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살아있는 거. 그 다음에 컴퍼스 이론 하는데, 제가 또, 종목을 갖고 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아가몬 컴퍼니를 보령 매장수를 이 기간에 제가 갖고 왔었거든요. 이렇게 보면. 자, 보면 행보가 거의 10일 정도 행보가 했습니다. 왜? 항상 얘기했듯이 제가 이쪽 있죠? 이쪽 라인. 이 매집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매집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거래가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흔적을 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주가는 이렇게 꼼틀꼼틀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갖고 왔거든요.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어요. 이건 뭐냐면 종목은 아까도 얘기했지 FTN처럼 거래가 이렇게 뒷산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건 매집 거래예요. 왜 그러냐면 거래가 느는데 주가가 안 빠지고 거래가 우상향하고 있어요. 살짝 종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느 선에서는 조정이 들어와요. 가격으로 누를 때 있고 그다음에 횡보를 하면서 진을 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딱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확실히 제가 얘기했던 7음도 자리 7음도, 8음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되게 많을 겁니다. 조정을 줄 때도 가격 조정을 7일 뺐다가 8일, 9일째 들어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횡보를 하더라도 3일 횡보하다가 4일 살짝 양봉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떨어져요. 봐봐요. 이쪽 보면 하나, 둘, 셋, 넷 이거 살짝 들어줘요. 이렇게 살짝 들어주고 주가가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옆으로 또 기어요. 왜 그러냐? 물량을 더 뺀 겁니다. 응축을 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거래가 지금 많이 말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었다가 이 거래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래가 이렇게 죽는 날 있죠? 이렇게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근데 거래가 죽었는데 주가가 빠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분명히 시그널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일 올라갈 수 있는 템포다라고 생각하면 이 친구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라고 하면 이게 컴퍼스 이론이라서 여기 9일, 10일 정도 횡보했던 구간보다 여기에 반, 5일, 4일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라인에서 매도를 했죠. 이거 심리 영역대입니다. 이건 안 보고도 알 수 있는 심리대가 있거든요. 주가는 상한가 한 번 가고 정확히 굳힌 자리는 50%까지 올라갑니다. 예, 정확하게 물량이 빡 들어와서 잡아놓은 거는 15, 30, 45, 그 다음에 3일째 상 들어간 거는 분명히 4일째 흔들립니다. 이거는 한번 찾아보세요. 차트를 기존에 급등했던 종목들은 거의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40%, 45% 이상 위에서는 50%, 60%에서는 거의 한번 흔들립니다. 왜? 그게 가장 팔고 싶은 심리대니까. 제가 얘기했죠. 45도, 그러니까 각도도 있습니다. 각도도. 기울기가 45도, 그 다음에 60도, 90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90도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거는 빠질 때는 90도로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각도로 잴 때는 45도 각도, 이렇게 각도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매매하는 거는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각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주가가. 그 다음에 어떤 종목들은 60도 각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고 어떤 종목은 이렇게 90도 막 그냥 수직도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루보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컴퍼스 이론을 많이 적용한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이쪽 안에서 착안을 하셔서 매매를 하실 때 하신다면 정말 5일 안에 이렇게 수익을 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어느 분은 100%를 1년 내내 들고 와서 100% 수익을 내신다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기다릴 수가 없어요. 바쁘니까. 왜? 주식은 이렇게 살아있는 종목을 걸려면 빠른 시간에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종목을 매매했었으면 항상 좋다라고 생각해서 항상 저는 주체면서 갖고 올 때 종목이 살아있는 종목만 봅니다. 또 하나를 볼까요? 대한누팜을 한번 볼까요? 네. 대한누팜을 한번 볼게요. 대한누팜을 한번 볼게요. 이게 실전적으로 지금 접근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차트를 계속 보고 이해를 하시려고 보면,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왜 지금 리뷰를, 종목에 대해서, 가졌던 종목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평선에 대한 오해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차트를 읽는 봄은 항상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뒷산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뒷산이 만들어졌습니다. 매집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거래가 이렇게 빵 터졌다. 그러면 나는 모르는데 아무도 이슈가 없는데 이렇게 터지지가 않습니다. 왜? 누군가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세력일 수도 있고, 아니 뭐 기관 투자자 있고, 메이저들 수도 있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래가 빵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딱 추천을 드렸거든요. 그때, 이때 이렇게, 이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빠졌어요. 이렇게 빠졌어요. 이렇게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그때, 지수가 급락이 나왔어요. 그때 4월 총과, 지수가 하루아침에 코스닥이 50포인트 빠진 날이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왜곡이 됐어요. 이렇게. 개인들 물량이 나왔다는 얘기인 거죠. 만약 이 친구들이 매집했던 친구들이 물량이 나눴다면 이건 하한가로 들어갑니다. 이 물량을 다 쏟아내야 되니까. 근데, 물량을 다 쏟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추천을 했었어요. 분명히 이렇게 가겠다. 그런데 시장이 그날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오면 이쪽 매집한 사람은 절대 안 팝니다. 누가 이렇게 파냐면 개인들이 이렇게 물량을 매도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왜? 심리적으로 멘탈이 깨져버리니까 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 내 종목 괜찮을까? 이런 부분에서 매도를 막 칩니다. 막 시장 막 빠지니까 매도를 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에 다시 얘는 이렇게 들어 올려줍니다. 그럼 여기서 팔았다면 멘탈이 붕괴되는 겁니다. 왜? 흔히들 사람들이 얘기할 때 21선이 깨지면 무조건 팔으라 그랬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는 팔았어 이렇게. 또 시장도 빠져. 이건 큰일 났다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게 됩니다. 이렇게 팔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갈까요? 이 친구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매집했던 분들이 이렇게 그대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 팔아요. 근데 누가 파냐? 개인들만 파는 겁니다. 이렇게 줄기차게. 왜? 21선도 깨졌고, 그 다음에 그날 급락이 나왔어. 그래서 이거 팔아야 돼. 큰일 났다. 근데, 선수들은 절대 안 팝니다. 더 삽니다. 이 자리에서. 왜? 이 거래가 정말 이 종목에 문제가 있으면 이 거래가 하루아침에 다 빠져버려요. 이렇게 거래가 급등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 보니까, 개인 물량이구나. 라고 해서 다시 매수를 해서 즐기는 겁니다. 이쪽으로. 이것도 마찬가지고, 캠퍼스 이론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14일 하면 분명히 한 7, 8일 정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매를 하신다면 여러분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차트가 죽었냐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랬죠. 지금 오늘 시점에서 이 차트가 죽었냐라고 하면 죽지 않았어요. 근데 거래 가격으로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래가 다 안 빠졌어요. 이 친구들 그대로 있어요. 조만간에 다시 이렇게 랠리가 된다.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NK를 한번 볼게요. NK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봐드릴게요. 예. NK 같은 거. 이거 NK를 왜 발설이냐면,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슈가 된 종목들, 거래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빵 터졌어요, 거래가.
거래가 터진다는 거는 분명히 얘기했지만 뒷산이 있다는 겁니다. 뒷산이 있다고 하면 매집이 들어옵니다. 매집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주가가 빠지려면 어떻게 되면 이 매집된 거래량이 다 빠져나가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주가를 보면 이런 거는 테마주예요. 테마주. 트렌드에 강한 종목이죠. 이거하고 대원전선은 정치 테마주예요. 정치 테마주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매집이 이렇게 이때부터 매집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거래가 없이 주가를 계속 횡보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항상 얘기했듯이 황소가 얘기했더니 이렇게 시그널을 냅니다. 이렇게. 거의 56일 정도 시그널을 냅니다. 근데 지금 계속 빠지지 않고 대원전선은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갑니다. 지금 22일. 그러니까 이거의 반. 아직도 좀 더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응집했던 기간이 많죠? 그러면 들어 올렸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래를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가는 움직이는데 거래가 많이 빠지지 않고 계속 끌어올려요. 끌어올려요. 근데 이 소식이 무섭다라고 흔히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무섭지가 않아요. 내가 알고 있으면. 여기서 빨리 더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시그널은 주식은 7부 능선에서 빡 치고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 시그널이 안 나왔어요. 그러려면 고점에서 이 물량이 많이 터져야 돼요. 갑자기 거래가 빵 터지는 날이 있어요. 이게 양봉이 됐든 음봉이 됐든 그런 시그널을 보고 양봉인데 거래가 너무 많이 터졌어요. 근데 어쨌든 상한가로 마감했어요. 그러면 그날 팔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7부 능선짜리에서 주식은 시세를 더 줘요. 그 다음에 하락은 7부 능선에서 더 시세를 더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7부에서 더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저점에 있는 종목이 10% 이상 밀린다. 그거면 바닥이에요. 바닥. 왜 그러냐면 사람들 다 팔고 나가니까 거기서 거의 바닥을 형성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을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에서는 가장 좋은 거는 뭐냐? 그다음에 거래입니다. 거래. 이 거래가 얼마나 붙었냐? 그다음에 캔들은 뭐냐?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날 당일에 대한 에너지입니다. 이날 당일날 에너지가 되게 강했습니다. 근데 거래도 사라졌고, 그러면 그 다음날 분명히 에너지에 맞게 움직입니다. 왜 그러냐? 그게 주식의 원리입니다. 누군가가 종가 부분까지 이 에너지 강하게 만들었으면 그 다음날까지 사고자 싶어 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9시 30분까지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면 그 종목은 그날 시세가 냅니다. 그래서 주식은 한 타임, 9시 30분까지 한 타임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타임, 10시 반까지 두 타입이 나옵니다. 그래서 9시 30분 이전에는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거의 대부분. 장이 좋다 그러면 아침부터 동시효과부터 사는 사람이 계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이제 시간이 수익이 많이 났다면 아침에 팝니다. 장이 안 좋으면. 그래서 1시간 반, 9시 반까지 이 공방전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종가 매매를 많이 합니다. 종가 매매란 뭐냐면 그날 강한 종목을 2시 50분 45분부터 주문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왜? 그날 강하면 그 다음날까지는 강합니다. 그래서 동시효과 때, 그 다음날 동시효과 때 그날 종가보다 밀린다. 그러면 매도. 그 다음에 그날 그 종가보다 한 3% 위에 있다. 3%면 6% 간다 그랬어. 그러면 6%에서 일단 반 매도. 이렇게 해서 6%에서 이렇게 쫙 지랄해보면 9%까지 가고 9%에서 상따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상한가를 안착할 거야.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뜻이 여러분들은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거래를 체크를 하셔서 대응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두렵지 않은 주식 매매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한번 보겠습니다. 대주반도체. 이렇게 봤죠? 제가 항상 좋아하는 이렇게 거래가 중성, 등성 이렇게 실려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흔히들 사람들은 겁먹어요.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주식은 항상 살아있는 종목이 올라갑니다. 죽은 주식은 시장에서 소외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없어요.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항상 제자리예요. 그 다음에 공급이 넘쳐나면 주가는 가격은 무너집니다. 수요자가 없어서. 그래서 항상 공급은 작때 수요가 많은 쪽으로 가야, 주식은 돈을 벌 수 있어요. 어떤 시장 경제의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공급과 수요의 관계에 따라서 프라이스의 가격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프라이스를 책정을 할 때는 수요와 공급이 원리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게 바로 경매입니다. 경매. 그렇듯이 가격이 천체말로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목에서 수요와 공급이 많이 일어나는 쪽에서.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살아있어요.
왜 살아있냐? 차트를 항상 이렇게 봅니다. 설정을 안 해놓으면 일반적인 분들은 이렇게 차트가 나옵니다. 근데 설정값을 바꿉니다. 설정값을 바꾸면 옛날 과거치까지 이렇게 가격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흔히들 오류가 많이 있는 건 이런 식에서 가격을 차트로 봅니다.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늘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 가격을 봐자라고 생각하면 야, 옛날 가격보다 많이 빠졌네. 그러면 이 친구는 분명히 올라가고 자리를 잡았네. 그럼 매매하면 최대 기대 수익은 이쪽 매물대까지 이렇게 매물고를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찾아 놓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면 여기 매물대가 내가 체크해놨어. 윗꼬리가 나왔네? 그러면 여기 매물이네? 그러면 이쪽으로 넘기려면, 분명히 거래가 한번 터져서 땅 올라갈 거야. 그러면 이 라인이 또 매물대네? 이걸 넘긴다면 여기는 껍데기구나. 그럼 이 가격까지 나오는구나. 이렇게 예측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전면적으로 이 거래입니다. 거래. 이 거래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절대 가격이 쉽게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책정할 때 이 거래, 수요와 공급이 얼마만큼 올라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더 좋아요. 하나를 더 보신다면 이게 동바이텍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되게 많이 올라와 있죠. 이렇게 보면 겁난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이 종목은 어떻게 하냐라고 합니다. 근데 많이 안 올라가 있어요. 왜? 이 친구의 가격은 바로 이 가격을 지키려고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 가격을 정확히 가려고 하는 그게 주식의 탄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한번 이렇게 빵 떨어진 종목들은 빵 떨어지면 다시 자기 가격을 찾아갑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차트를 하나 더 보여줘 볼게요. 자, 현대중공업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예시를 할 때 많이 쓰거든요. 현대중공업 보면 월봉을 보면 똑같이 차트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빠졌던 주식은 다시 이 가격을 찾아갑니다. 이 가격을. 이게 주기적으로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경기는 사이클대로 움직이거든요. 경제학에서 보면 주식은 경기는 사이클대로 움직입니다. 이게 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몇 년은 부동산, 몇 년은 주식, 몇 년은 뭐 채권, 아파트, 땅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안을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정말 주식도 제 가격을 찾아가려고 많이 노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격이 만들어지면 다시 이 가격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또 이 가격이 만들어지면 다시 이 가격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게 주기적으로 움직여요. 사이클, 경기 사이클이 몇 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오냐. 이거는 시대에 따라 좀 다르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식은 정말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 이런 거는 살아있을 때 매수하면 정확히 이 가격이 온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저는 주식을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동부하이텍도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이게 너무 높다고 생각하시는데 정말 이 자리를 한번 찾아갈 겁니다. 왜? 집을 찾아가야 되니까. 자기 집에 대한 가격을 찾아가려고 주식은 항상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폭이 여러분들한테는 항상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 프라이스에 대한 고가, 저가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52조 신고가. 막 그렇죠. 얘는 신고가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신고가를 다시 만들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탄력이 붙으면 신고가를 만들어요. 전 고점을 뚫으면서 이 친구는 신고가를 만듭니다. 신고가에서는 주가가 어디까지 갈 수 있듯이 예측을 못합니다. 왜?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그 수요의 시그널은 마지막에 거래가 터지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유익 있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주식함에 있어서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내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거래를 통해서 지금 거래가 이렇게 실렸습니다. 근데 거래가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거래가 매집을 이렇게 해놨는데 거래가 터지면서 매집이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포인트는 거래가 주는 대로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거래가 주는데도 이게 주가가 올라가요. 왜 올라갈까요? 매물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매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거래가 주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수요자가 많다는 얘기인 겁니다. 공급이 나올 때마다 누가 산다는 얘기입니다. 공급을 안 해주는데 수요자가 많으니까 주가가 거래가 터지지 않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거래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매매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매할 때는 항상 제가
드리는 얘기지만 공식적으로 보면 항상 21선 위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선 밑에 바닥에 있는 종목은 안 하면 좋습니다. 장기 투자라고 하시는 분은 좀 말이 달라지겠죠. 이 회사의 펀드멘탈을 보고 1년, 2년, 3년 매매를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요. 장기 투자가 아닌 이상은 중기 스윙으로 보신 분들은 항상 21선에 올라타 있는 종목을 매수하시고 그 다음에 거래가 터진 뒷산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사전 체크를 하신다면 이 종목 가지고 수익이 많이 될 수 있다라고 머릿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주식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종목을 매매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서운 건 없습니다. 왜? 내가 알면 절대 두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하나 포인트로 얘기했지만 고점에 있는 거는 양봉이 됐든 음봉이 됐든 그 거래가 갑자기 빵 터지는 시점에서는 무조건 팔고 나온다. 그러면 거기가 끝자락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 그 다음에 포인트에 대한 매매들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방송을 보시면서 메모를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4주차까지 이렇게 흘러왔는데요. 첫 번째 제가 얘기했던 멘탈적인 부분, 기본적인 베이직, 매매의 기준, 매매의 대응,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이 세 가지 부분들을 머릿속에 항상 집어넣고 컴퓨터에 책상 위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황소우 개구리가 얘기를 했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식은, 기준이 있어야 된대. 그 기준을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산 종목은 어떻게 팔 건지 아까, 장 시작 전에 얘기 드렸죠. 제 생선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 이게 매매 대응입니다. 그런데 내 생선을 샀어요. 근데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이 수익 난 금액을 바로 빼가지고, 통장에다 이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100원 가지고 주식하는 것보다 200원이 됐으면 200원 가지고 주식을 합니다. 왜? 더 빨리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오산입니다. 다시 100원을 빼서 다시 100원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좋은 기회가 오면 다시 이 100원을 끌어와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으면 다시 빼고 수익이 나는 거는 다시 빼고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지혜로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되게 힘들어요. 주식 통장에 수익 난 금액을 빼기라는 사람이 욕심이 있는 거라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연습해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들은 항상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 차트를 보는 눈,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보는 이해. 재무제표는 저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차트는 보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항상 봐야 되니까. 근데, 재무제표는 분기마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해입니다, 이해. 앞으로 이럴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직접적으로 주가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되게 많다? 영업이익이 되게 좋은데, 주가가 올라가야지. 흔히들 얘기합니다. 근데 주가가 안 올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이꼬르를 닮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수요와 공급이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많다. 그러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이 회사 적자나도 공급은 작은데 수요가 많다라고 하면 이 주가는 올라갑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시장의 원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살아있는 트렌드적인 부분만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정말 바닥바닥 뛰는 종목들만 가지고 매매하시면 여러분은 정말로 성공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이 났을 때는 항상 챙기는 전략을 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익이라는 그 수익씨는 저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제가 그 수익씨를 잡지 못하면 그 수익씨는 항상 도망가려고 합니다. 가만히 여러분들도 보시게 되면 그런 것을 많이 느꼈을 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익씨를 항상 잡는 내 것을 가져오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익씨가 왔을 때는 매도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수익씨가 왔을 때는 과감히 매도해서 수익이 난 거는 항상 매니지먼트 통장을 빼는 그 전략을 쓰신다면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좋은 퍼포먼스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스킬입니다. 매매의 테크니컬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4주 정도 왔는데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맨날 클로징 할 때 되면 너무 아쉬워요. 조금만 더 했으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하나하나씩 배워 나가신다면 정말 실력 있는 매매의 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소개구리 김영구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